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베어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장 마감했고요. 현재는 6시 가까이 돼갑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많이 하락하다가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이제 조금 유동성을 좀 푼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상하이 증시가 이제 상승 반전하면서 우리 증시도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상승 마감하지는 않았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17포인트 빠진 302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2.72포인트 빠진 923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장중에 거의 한 2990포인트 초반까지 빠지다가 많이 낙폭을 축소하면서 302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 하락폭에 비해서 많이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나 전기차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기아차를 비롯해서 기아차가 3%, 현대차가 보합에 마감했고요. 나머지 부품 섹터들이 일부 상승했고, 그리고 오늘은 대형주 위주의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대형주 이제 LG화학, SK이노베이션과의 이슈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기술을 도난하지 않고서는 배터리를 만들 기술도 없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LG화학이 크게 상승했고,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고요. 오늘은 또 인터넷 관련주들이 그리고 많이 하락했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은 평화전공, 자동차, 전기차 부품주가 이제 1.87 올랐고, 크게 상승도 안 했고 크게 하락도 안 한 좀 그렇게 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고바이오랩이 좀 많이 빠졌고요. 오늘은 우선 서현 탄메탈 매도했습니다. 서현 탄메탈 11% 먹고 매도했고요. 115,000원 거의 보합 수준에 일단은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알체라를 약간 테마성으로 메타버스 관련주여서 알체라를 좀 매수했는데, 요거는 메타버스 관련으로 매수했고, 일단 실적이 잡히지 않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스노우란 게 이제 네이버의 제페토 관련, 제페토에 투자되어 있는 그런 기업에 관련된 분인데요. 그런 건데요. 이게 그쪽에서 이제 알체라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성으로 조금 오늘 오를 거라고 보고 투자했는데,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재무정보를 봐도 재무도 좋지 않고 시가총액이 5천억이기 때문에 단기 한 마이너스 5% 손절 라인 잡고 그렇게 해서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수익으로는 오늘 마이너스 한 650으로 마감을 했고요. 2월 누계는 한 730% 플러스 정도로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나스닥에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그나마 상승폭을 하락폭을 어느 정도 이제 만회하고, 그렇게 해서 좀 거의 하락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마감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SK증권의 이효석 연구원이 쓴 오늘 리포트가 좋은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나스닥이 빠진 이유가 이제 파월이 어떤 유동성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마지막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호석 연구원은 중장기 전략, 롱으로는 빅스, 숏으로는 캐시,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로서는 일단 현금 비중을 확보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빅스라고 하면은 배터리,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 그린이라고 하면 자연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풍력, 태양력, 그리고 수소, 그런 자연재생 에너지 쪽이고, 세미컨덕터 하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롱 포지션으로는 빅스의 그런 어떤 대형주, 배터리,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 요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숏으로는 그 캐시, 그 어떤 약간 그 주식 현금 비중을 약간 좀 확대하자. 단기적으로는 어떤 파월의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자,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부정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좀 위험하다고 좀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채권이 오르는 부분에 의해서 뭐 채권 매입이라든지 이런 강한 정책은 쓰지 않고 일단은 지켜보겠다라고 말한 게 이제 화근이 돼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유가라고 이제 이호성 연구원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유가가 지금 지금 산유국들이 감산에 이제 다 찬성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오를 거라는 그 전망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유가 상승은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게 뭐냐면 이 지금 그림 1을 보시면 우리가 6개월 전까지는 유가가 2021년도 초반에는 한 40달러 중반에서 28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유가가 지금 거의 65달러까지 크게 올랐었고,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가가 지금 28년으로 갈수록 이제 감소한다,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이제 왜냐면 전기차가 점점 활성화되고, 그리고 점점 자연재생 에너지로 가면서 기름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가는 감소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긴축에 대해서는 이제 이호석 연구원의 그 보고서에는 긴축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어려운 상황은 지나간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고용이라는 큰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 한 파월 의장은 이제 긴축 카드를 꺼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따 파월과 엄마 앨런이 두 자녀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데리고 긴축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인플레는 앞으로 계속 뛰어나가서 아따 빨리 와를 외치는 상황이지만 아따는 저러다 돌아올 것이라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일 사람들, 시장, 서머스면 경제 전문가도 저러다 큰일 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문제는 둘째 고용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백신 공급이 돼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이후 고용이 없는 회복이 본격화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이게 좀 중요한 문구인데, 미국 경기는 회복되지만 고용은 아직도 회복으로 가는 일은 좀 요원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호석 연구원이 3프로의 어떤 그 동영상에 출연해서 이제 말한 게,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인원 축소하면서 많은 그 기업들이 재택근무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이제 하고 인원을 축소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원을 축소하고 재택근무를 돌렸는데도 기업은 잘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킨지에서 그 미국의 한 100대 기업 CEO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그 인원을 축소하고 했는데도 이 기업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은 줄일 만한 그렇게 고용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사무 보조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원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고용이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그만큼 옛날처럼 그 고용이 100%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일자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헬스케어, 그런 어떤 새로운 사회로 변하는 그 4차 산업 쪽으로 바뀌는 그런 일자리가 새로 생기면서
기존에 조금 단순 산업 보조를 했던 그런 인원들이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구하고 들어가기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긴축으로 가는 길이 힘들지 않겠느냐, 좀 이호석 연구원은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어떤 파월이 그런 생각이나 고용보다는 지금 당장의 인플레 때문에 그 나스닥 지수라든지 우리나라 지수 마찬가지죠.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현금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견디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자연재생 관련주, 그리고 세미컨덕터 반도체 관련 주식을 사 모으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좀 이호석 연구원의 좀 생각이더라고요. 생각이고,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이 경력이,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주식이 경력이 많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불안하잖아요. 이러다가 또 주식이 코로나 때처럼 빠지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쓴 여러 가지의 리포트를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저도 이호석 연구원이 쓴 의견에 동감을 하고, 아직까지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한 미국은 이제 긴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주식에 지금 큰 돈을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점점 이제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코스피가 오르면서 주식에 베팅한 돈은 점점 이제 회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3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주식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동감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당장은 이제 인플레나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경기 민감주, 철강, 운송, 그리고 은행, 보험, 이런 업종들이 크게 지금 지수 수익률 대비 아웃퍼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 달에서 두 달, 뭐 길게는 두 달까지는 좀 그런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그동안 성장이었던 뭐 배터리나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런 주식들은 이제 조금 시간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은 보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뭐 제 생각도 이제 쉽게 이제 다시 지금 보험이나 이런 쪽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오르고 있고 반도체주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주를 팔고 지금 보험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그대로 현금 보유 비중을 아직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조주를 계속 가지면서 그냥 올 한 해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좀 맞는 전략이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저희 생각이고,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시고 하면 본인만의 어떤 그런 논리라든지 좀 그런 걸 좀 만들어 가시면서, 뭐 이런 보고서도 환경 컨센서스 가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공짜로 이제 볼 수 있고요. 뭐 제가 보는 건 YG 리포트라고 좀 유료여서 모든 리포트가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경기에 대한 분석을 담은 리포트 환경 컨센서스 가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런 어떤 본인의 투자 전략을 짜보시고 그거에 맞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말에는 뭐 주식 걱정 잊어버리시고 그냥 편하게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